네, 지금부터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내란 전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관련해서 상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의상이 매우 따뜻합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분위기죠. 찌찌뽕. 예, 이거 컨셉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습니다. 의상 선택을 하셨구나. 진짜 딱 크리스마스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란이 아직 청산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엄동설안에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8일 의원 정책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토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정책의총으로 넘겨서 토론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통상 이 법안을 발의를 할 때 전에 정책의총을 거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론 추인을 위해서 주로 거치는 거고요. 또 이번 사안처럼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전에 또 당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는 경우도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정책의총을 할 텐데요. 그동안 이제 의총을 할 그런 기회나 시간이 부족했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또 의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위헌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판사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된 것은 이 법이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이 되면 헌재로 가가지고 이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이 선수 역할까지 맡는 거냐 이것은 룰에 모순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사실상 좀 약간 모순이 있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판관을 구성할 때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법원이 추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법원의 구성원을 추천하는데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있는 건 위헌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예.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 이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기 법무부 때문에 장관. 위헌이다. 뭐 예. 일가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네.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현행법에요. 네. 그러면 대법관 추천은 법무부 장관이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전담재판부 추천은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모순이죠. 그리고 예. 또 법관 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법관 인사위. 법관들의 인사를 예. 사실상 평가하는. 이제 심의하는 그런 네.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법관 인사가 이제 좌우되는데요. 여기에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행 법원조직법에 법관들의 인사를 하는 그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는 것은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위헌이 아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대로 하면 지금 대법관 추천위원회, 법관 인사위원회 이거 다 위헌인 그렇죠. 거네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기 일단은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위헌이다. 네, 위헌이다. 이 주장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장에 근거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네. 대법관 추천위원회나 법관 인사위원회는 실제로 법관들을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실제. 실제. 예. 근데 전담재판부는 예.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법무부 예. 장관이나 변협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변협이
법관들을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위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추천인이 법무장관이 있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법관 추천위원회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단계의 추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원 소지가 현행 시행되는 법원조직법에 비해서 위원 소지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미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도 추천하고 법관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원조직법을 가지고 있는 이 법원 구조에서 전담 재판부를 추천하는 위원들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갔다고 위원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8일로 정책의총을 늦춰서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토론해 보기로 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통상 그런 경우는 다수 있고요. 그동안 지금 정책의총이 열릴 시간이 거의 없었고요. 의총은 열렸지만 정책의총이 항상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법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고요. 거기서 물론 이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을 할 것이고 이게 정말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이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수정안도 가능하고요. 또 의원들이 이건 정말 괜찮은 법이고 꼭 통과시켜야 된다 하면 당론 추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의총이다. 이런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정책의총을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다음 주 본회의에 우선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는 게 지금 이제 당의 일정이고요. 정책의총에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여러 가지 수정 의견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이제 반영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내에서 수정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수정하기를 좀 바라는 겁니까? 지금 오늘 보면 일부 언론들이 이게 위헌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또 어떤 분이 위헌이다. 뭐 이런 법무부 장관이 위헌이고 뭐 헌재 사무처장 들어간 게 위헌이다라고. 그러니까 헌재 사무처장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법원 구성에는 그러니까 관여해서는 안 되고 법원 구성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헌재재판관을 구성하는 때는 법원이 관여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이라는 근거 자체가 현행법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때문에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은 맞지 않다. 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담재판부 구성은 위헌이다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가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법부에서 지금 내란 종식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게 입법부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명령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법부가 자신들의 뭐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이거는 직역이기주의에 다름없다. 직역이기주의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되면 즉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이건 저는 당연히 밟을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헌 심판을 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혀 위헌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직법도 다 위헌입니다. 같이 위헌 제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 내란 전담재판부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틀을 쓰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법적 논거를 따져보면 현행법이나 현행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전혀 위헌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사법부에서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네. 무작위 배당 원칙을 네. 침해한다. 예.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위헌이다. 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그 선거법 네.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작위 배당이 아닌 아니라 게 확인됐죠. 지정 배당을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실상 결과적으로 볼 때 공정치 못한 법원장이나 법원 내부 뭐 사무분담위원회나 이런 조직 네. 아니면 뭐 대법원장 예. 뭐 이런 법원 내부에 의해서 재판부를 지정해서 네. 하는 것은 합헌이고 네. 문제가 없고 예. 민주적인 절차에서 법률에 의해서 예.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네. 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예. 앞뒤가 안 맞죠. 그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특히 한덕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다음 달 1월에 그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형사합의 25부 지규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 이 변론기를 언제 종결할지 결심을 언제 할지 선고는 언제 할지 뭐 말로는 뭐 언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과연 그 약속을 지킬지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통과된 법으로는 1심 진행 중인 네.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의 재판부가 예.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지기현 재판부가 자기가 재판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권한을 줬고요. 예. 만약에 내가 하는 것보다 전담 재판부에 예. 맡겨서 사건을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러면 그 재판부로 넘길 수 있도록 그 예. 이제 현재 재판장의 예. 그 자유의사에 예. 맡겨져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기현 재판부의 이 재판 지연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런 것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을 하고 예. 그리고 1월 18일 구속 만기일 예. 이후에 판결을 한다면 예. 자칫하면 또 한 번 구속 취소가 되는 석방이 되는 그런 결과를 국민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명백한 사법부에 의한 예. 제2의 내란 동조 행태다.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잠깐만요, 의원님. 예를 들어서 지규현 근데 이거 무슨 자율로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기도록 하는 어떤 이게 자율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엄격한 규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예, 맞습니다. 변론 종결이 안 된 경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겨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걸 예. 이제 넘기는 거는 그 예.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재량권을 준다.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예. 이 법은 처음부터 1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걸로 예. 원래는 네. 발의가 됐습니다. 예. 저희 총괄 이제 3대 특검 총괄 특위에서 예. 발의를 그런 형식으로 네. 했었는데요. 이게 그동안 재판 도중에 재판부를 변경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사실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런 주장이 많았고 이 법 자체를 흔들려는 네. 시도가 많았고 예. 실제로 그것 때문에 법이 이제 중간에 보류가 네.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중하고 엄중한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하게 이 사건에 대한 온당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입법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위헌 시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대법관 추천위원회 그리고 법관 인사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또 하나는 그 헌재 그 사무처장 들어가는 문제도 서로 크로스하고 있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위헌 심판을 제기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스톱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상은 위헌 심판 제청이 되면은 네.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재판 중단이 되면 예. 또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네, 만약에 이 내란 외환 사건의 경우에 예. 위헌 제청이 된다 하더라도 예.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예.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보완 규정이 예.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돼서 되고 나서 즉시 국민의힘이 위헌 심판을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재판 절차가 중지되고 1월 18일에 내란 수계 윤석열이 구속만기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배당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결국 민주당의 손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는 꼴이다.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각에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또 입법을 합니까? 이번에 통과된 전담재판부법에 네. 내란 범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네.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위헌 심판 제청이 됐을 때에 재판 예. 절차가 되지 않도록 네. 계속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보완 입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내란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일에서 법무부 장관, 행정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다. 법관 지금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대법관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행정부가 법원의 구성원을 네.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는 네.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네, 그렇기 다소 때문에 복잡합니다. 한 단계가 더 아래다. 낮은 단계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추천이 아닙니다. 직접 추천권이 그러면 아니다. 예를 들면 예. 법무부 장관이 예. 추천위원회의 그 추천 예. 위원회 구성이 법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보면 이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 예. 모두 법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 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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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훨씬 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보다 더 위헌 소지가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는 혹시 이 위헌 심판이 제기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돼서 그러면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라서 윤석열의 구속 기간은 1월 18일 날 만기 출소를 못 하게 되는 거고 법이 통과되면 예. 구속 기간이 1년으로, 1년으로 연장되니까 연장되니까 내란 사범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내란 그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규정되는 법안인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문상호, 뭐 한덕수, 뭐 박성재, 김용현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위헌 주장이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내란법만 부분이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6개월인데 내란 사범에 대해서만 1년으로 한 것. 이런 구속기간 연장이나 구속기간 정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헌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고요. 위헌 소지가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추천위원회가 아까 이제 2단계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나 헌재 사무처장 또 변협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추천위원회가 한 10명 가까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담재판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1배수가 아니라 2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네, 촘촘하게 돼 있고 예. 그 다 촘촘하게 돼 있는 게 대법원장이 결국은 전담 재판부를 결정하게 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끝내 마침내 이제 2배수로 추천되는 두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권을 네. 이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그 법조인이 아니어서 네, 잘 그 이해가 안 돼서 좀 그 다양한 각도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정례 그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법관 회의 굉장히 중요한데 법원장 회의. 근데 사실은 이 법원장 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한 사람들이어서 여기에서 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어떤 전망하십니까? 이게 검찰 개혁에 검찰들이 저항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항소 대장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네.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대자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예. 사실상 검찰 개혁을 자초한 것은 검찰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 사법 개혁 그리고 전담 재판부 이런 것은 사실은 법원이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입법부가 나서라 이래서 입법부가 개혁 조치를 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장들이나 법원이 일종의 집단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이거는 좀 굉장히 국민들 눈 높이에 맞지 않다. 네. 그리고 오히려 개혁 대상이 개혁을 지금 저지하는 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사법부가 이걸 뭐 재판 예. 독립 뭐 사법권 침해 이런 주장을 하려면 네. 그 내란의 밤에 그때 사법부가 뭘 했냐. 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너무나 명백한 이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네. 사법부가 아무 소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후에 자기들이 네. 이거 위헌 위법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는데 이건 마치 8.15 광복 이후에 그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던 하다가. 사람들이 8.15 광복된 이후에 대한독립 만세 예.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이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목소리도 못 냈던 그 사법부가 지금 와서 이 사법부를 개혁하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이런 국민의 명령에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너무나 좀 직역 이기주의 자기들의 네.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4분이어서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권익위원장 당시에 의원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되게 오래된 사건이에요. 예. 이제야 이거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매우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늦었죠. 네. 제가 이 사건을 고발한 지 거의 3년이 경과했습니다. 네. 예.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알 수 없었고요. 예. 실제로 저는 가서 뭐 많은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거의 밤샘 조사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증거 자료도 내고 네. 고발장이나 증거 자료하면 거의 1000페이지 이상을 제가 가서 진짜 밤을 새워가지고 몇 날 며칠 예. 준비한 사안을 제출을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고발인 조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도 전혀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지금 뒤늦게 네.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네. 사실 뭐 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예.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너무 늦었다. 그렇지만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란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출마 결심하셨죠? 네. 그래서 최고위원 그만두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회견하십니까? 출마 선언.
제가 최고위원을 하는 당시는 이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로서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출마를 해야겠다 생각이 있었지만 행동에는 옮기지를 못했고 실제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지도부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시장 출마를 위해서 뭐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눈앞에 있고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네. 지금 사실은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또 지도부 일원으로서 내란 청산에 상당히 그동안 큰 역할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 기대되는 바가 큰데 지금 이 시점에 서울시장 출마 결심하시게 된 배경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란 종식 네. 그리고 개혁 과제 제가 지금 사법행정정상화 TF를 그렇습니다. 맡고 사법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과제는 흔들림 없이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출마하더라도 네, 사법행정위원장은 꼭 한다.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3대 특검 총괄위원장이라든지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이 책임은 막중하고 저는 뭐 일단 책임을 지우면 끝까지 해내는 네.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울시장을 이제 출마를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좀 서울시장의 내년 선거가 중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책임감 네. 이런 게 있었고요.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아니라도 또 그런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너는 뭐 다른 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 네.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서울시에 출마를 하는 것이 저만의 이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훌륭한 분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강점이 서울시장의 실제로 승리에 뭔가 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한 거고요. 사실은 서울이 예전처럼 민주당에게 굉장히 좋은 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보수화된 지 오래됐고 인구 구조도 그렇고 또 강남에 비해서 그러니까 강북에 비해서 강남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강남은 서울의 TK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출마 결심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기자 출신인 제가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 제가 강남에 출마를 할 때 그러니까. 그때도 강남에서 반드시 당선된다는 생각보다 이 TK 서울의 TK라고 하는 그런 강남의 지역주의, 네. 계급주의를 깨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에 출마를 하라는 전략 공천을 주겠다는 당의 제의도 있었지만 이런 지더라도 제가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그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출마를 결심한 거고요. 예. 지금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당의 승리에 보탬이 된다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 융합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과와 문과를 아우르는 네. 치과 의사 출신의 치과의사와 변호사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강남에서도 국회의원을 했고 강북에서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예. 강남과 강북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이라는 이 시장은 하나의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큰 그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네. 또 행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정치적인 그런 이제 경험 그리고 행정 경험 이 두 가지를 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이제 유일한 후보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고 또 강남 승리로서 이미 이제 중도 확장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서울시장이 한번 도전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예. 많아서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겨울에는 내란 청산 그리고 사법행정 TF가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의원님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고요. 그 부분을 흔들림 예. 없이 예. 책임을 완수하겠다. 그것이 저에게 현재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아이고 31분인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차 종합특검. 네. 이거 특검 오늘만 하더라도 또 새로운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이제 특검들이 12월 내에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 다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효능감을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국수본 경찰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또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를 계속하게 할 것인가 이거는 여전히 이제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 특검이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미진한 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종합해서 특검을 다시 출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서울시장 등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